자,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재밌네요. 사연도 막 보내주시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또 감정이 좀 이입이 됐는데 이래저래 좀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제 강의에 이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좋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준비한 많은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이 끝나는 시간에 좀 맞춰서 모든 내용들을 전달을 못 드릴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필히 좀 참여를 하셔서 저의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약주를 강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배워가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의 주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제약주를 잘 눈여겨보자. 앞으로 이제 제약주의 시장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2024년도 하반기에는 제약주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충분히 많이 느낄 수 있다. 이게 일단은 먼저 결론을 짓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이제 첫 번째 화면 코스피 차트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죠? 마음이 아픈 날이 이제 있었죠. 우리가 한 2거래일 동안 급락을 2번이나 맞고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하시면서 부담을 좀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시장의 반등은 나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 업종들,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일단 3대 주요 업종이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약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 세 업종이 우리나라의 지수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흔히 말하는 견인을 한다라고 하죠. 견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업종인데 최근 3거래일 동안의 흐름 아니면 이번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 7월 달의 시장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업종이 지수를 좀 주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업종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나 이런 이제 기술주들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제 포함이 되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지 않았고 7월 달 들어서 전기전자의 업종들은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반면에 제약 쪽 아니면 이제 의약품 업종 이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을 때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우상향을 보여주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채널들이라든가 다른 방송들을 보면은 이제 사실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요 업종들에 대해서는 기다리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만 힘내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파이팅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제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왔었을 때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반도체가 다시 끌어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실적이 과거에는 또 잘 나오기도 했었고 미국과의 또 우호적인 관계들 그다음에 지원금도 받으면서 공장 짓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HBM으로 이제 성장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미증시 엔비디아의 분위기만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1년 전부터 얘기 나왔었던 버블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최근에 과대 낙폭으로 인한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나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종목들을 새로운 랠리의 기대보다는 이제 좀 포트에서 비중을 빼는 기회로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께는 제가 좀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의견이긴 한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통해서 상한가 스쿨에서 상한가도 많이 드렸고 어마무시한 또 수익률을 또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제시드렸던 종목이 최근에 시장 흐름을 타고 내려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는 정리를 우선시하고 새로운 종목의 수익으로 이제 계좌를 좀 불려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뒤에서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항상 화랑기에 누구나 다 좋다고 하니까 따라갔다가 뒤늦게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서 물려버리고 반도체들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업종을 통해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을 통해서. 자, 그럼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자, 2024년도 하반기의 주도 업종은 저는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앞서서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징주로 봤죠. 그 다음에 HLB도 보고 2024년도 HLB의 흐름도 이제 우리가 고민 상담을 통해서 봤는데 대장주들이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과 제약의약품 업종들의 분위기가 갈리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 글로벌 금리 정책의 변화,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멀리 볼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뉴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0.25 단계씩 이제 그 금리를 좀 바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빅스텝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80%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확신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요 정도의 컨센서스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거스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금리는 낮아질 것이고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고금리에서는 쥐약이 되는 제약바이오가 2023년도에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금리가 이제 낮은 시기,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고 흔히 요즘 표현으로는 국룰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성장주 혹은 중소형주가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굉장히 화랑기를 맞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례들을 통틀어서 본다 하더라도 금리가 낮은 시기에 코스닥 안에 성장주들의 가치 형성들, 그다음에 과거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시기,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은 충분히 과거 사례로도 이제 납득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성장주는 금리가 낮을수록 이제 미래 기대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소형 주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용이 좀 낮잖아요. 대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을 해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랑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자금을 땡겨 오는데도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고금리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겠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이제 그 자금을 끌어와서 R&D 연구개발 비용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신약 개발이 하나가 터지면은 그걸로 대박이 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훨씬 더 예민한 그런 업종이 제약바이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시작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장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개별 재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주고 올려주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했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했는지 금리 추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요 정도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빠졌었던 요 시기 이때를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차트랑 비교했었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와 다음 차트에 이제 제약업종의 월봉 차트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 다음 화면이요. 이 올라갔었던 주가의 상승 랠리가 업종의 상승 랠리가 나왔었던 시기는 금리의 인하가 혹은 저금리가 유지가 됐었던 시기랑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이제 결과치와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이런 사이클들은 계속해서 주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았었던 시기에는 제약업종들이 힘을 못 썼었고 이제는 그 시기가 끝나가니까 바닥에서 이제 돌파를 하려는 반응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금리 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약주들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멀리 끌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좀 가까운 좀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 대선이랑 연결고리를 지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잘 올라가는 이유가 미 대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어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해리스 관련된 종목이 있었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있었고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좀 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럼 양 후보가 누가 됐던 간에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이든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죠. 다만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같은 그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개인 소비 지출에서 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이 여기에 불만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이제 약가 인하라고 해서 의료비를 줄이려는 이런 방식과 이런 그 목표는 동일한 부분이고 그럼 이제 의료비를 줄이려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부각이 될까? 그 중에서 이제 뭐 복제약을 많이 이용하고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약가 인하를 그다음에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왜냐면은 약이 있는데 약효는 안정성 약효 이런 게 똑같아요. 근데 가격을 더 낮게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자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담이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한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복제약 기업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아니면 이제 뭐그 CDMO 기업들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컨센서스 증권사에서는 높게 평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셀트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같이 체크했었던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지금 셀트리온의 그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그동안의 주가가 진짜 못 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반응을 보이면서 거래량 늘리고 있고 주봉에서 저항 구간들 돌파하고 최근에는 최대 실적도 보여주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드릴 수 있는 관심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담고 좀 멀리 보고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제시 드릴 수 있는 관심 종목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앞서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CDMO 이쪽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이 요즘에 분위기들이 좋고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들은 좀 빠르게 넘길게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 8시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래쪽에 그 QR코드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키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찍으시면은 이제 무료 방송에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18페이지 알테오젠 차트까지 한번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잘 나가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024년도를 통틀어서 350%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올라가 있는 뭐 H1B를 잡고 지금 가져가네 마네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을 바닥에서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이를 기대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좋은 제약주들을 잡는 게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 해야 될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유는
제가 기가 막힌 히든 종목을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제가 이제 토마토 쪽 방송에서 네, 지난 상한가스쿨 방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던 과거의 또 히든 종목 사례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많이 따라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주 안에서 저는 히든 종목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하지만 바닥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추가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멀리 먼 시장을 보고 제약주가 좋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주도주들이 그다음에 대장주들이 끌고 가면은 중소형주들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지금 제약주 시장에 우호적인 단발적인 모멘텀들도 막 들어와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뭐 해리스 관련된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뭐 낙태권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제약업종에 또 포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 대선의 테마를 같이 이어받으면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8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약주에 대해서는 좋은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조심합시다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재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들도 감염이 많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대표적인 종목인 휴마시스가 또 급등을 했고 8월 달에만 주가 상승률이 8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뭐 진매트릭스의 상한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더해지는 종목,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주의 분위기들이 같이 더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적으로나 아니면 업황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충분히 폭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 대선 테마,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를 모두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종목으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이 히든 종목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아직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많이 못 해드렸지만 제약바이오를 꼭 매수를 하셔서 2024년도 연말에는 적어도 3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종목으로 제약주를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나머지 종목에 대한 브리핑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